자, 이제 몇 페이지야? 538쪽. 538쪽.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하고요. 내용 잡아야 돼요. 그래프 한번 쭉 그려드릴게요. 쭉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쭉 나열하면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프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9년 여러분이 아시는 3.1운동은 다 아실 거예요. 3.1운동. 3.1운동은 고종인산일이에요? 순종인산일이에요? 고종인산일이죠. 네, 인산일이란 왕실의 장례식을 인산일이라 불러요. 우리 보통 이제 장례라고 부르고, 네, 왕실에서는 인산일이라는 용어를 써요. 장례식이라는 뜻입니다. 고종인산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실패 원인은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왔다시피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총칼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비폭력, 대한독립 만세만 해줬다는 거. 두 번째, 지도자가 많이 부족했다. 지도자가 있긴 있었지만 부족했다. 지도자 숫자가 부족했다.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 아예 우리는 정부가 없었다는 거지. 정부가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몇 개가 만들어져서 3.1운동 이후에 3개 만들었다고. 첫 번째, 연해주.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우리 한성, 서울에 3개가 이게 만들었다. 이게 실패했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들이었더라. 자, 그리고 실패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봐야겠다. 첫 번째장,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1917년에 막스 레닌이 성공을 한 다음에 1917년 이후부터 러시아로부터 막스 레닌의 사회주의가 동아시아 쪽에 유입되기 시작해. 1917년부터 본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3.1운동 이후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선택지 잘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 1917년이라는데요? 선택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1917년에 막스 레닌주의가 성공을 한 다음에 동아시아의 사회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것은 3.1운동 이후에 일본 유학생들이 대거 기고 가게 돼요. 네. 요네들이 해서 새로운 사조로 자리 잡고 좀 공부한다는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 전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네. 좀 한다는 사람들은. 왜? 이게 이데올로기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냥 당연시 됐던 시절이었다는 거지. 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3.1운동 이후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게 3.1운동이 되는 거죠. 그때 총독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도 무조건 1920년대로 얘기했죠. 아까 잠깐 적었죠? 사이토 마코토 꼭 잡아야 돼. 사이토 마코토.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모의고사에 사이토 마코토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하나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읽어보지도 않아도 된다고.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 무조건 1920년대 잡으면 돼요. 그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3.1운동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1926년을 한번 쭉 가볼게요. 이때는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 이게 누구 인산일일까요? 네,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순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동했던 단체들을 봐야 됩니다. 네. 권오설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권오설을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이 봤던 견해는 지금 현재 학회에서 권오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학회에 교수님들이 출제 들어왔을 경우에 권오설을 선택지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권오설 하나 잡아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권오설이 모든 풀이안을 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에 민족주의도 포함됩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학생들이. 근데 60만 세 운동 전에 건호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과 그다음 민족주의 계열 단체 이들이 전부 다 총독부에 체포가 된다고요. 체포가 돼요. 당일날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이 60만 세 운동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 많이 했죠. 그때 얘네들끼리 서로 신랄한 토론의 결과 우리가 60만 세 운동을 실천하자. 실천으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미 인쇄되었던 경문, 일종의 전단지죠. 전단지를 배포하는 걸로 결정이 돼요. 배포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 결과 전단지가 배포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일본 제국주의다 일본 제국주의다 이런 글이 들어가 있는 경문을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60만 세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60만 세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60만 세 운동 이후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민흥회가 결성됩니다. 조선민흥회가 결성됐다. 조선민흥회. 이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처음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민흥회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이후에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우의 선언입니다. 정우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사회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로 합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졌다.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우의 선언이란, 자, 사회주의 계열들은 사회주의끼리만 독립운동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지. 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사회주의 따로 놀고 민족주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는 거지. 이게 정우의 선언이야. 합쳐도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정우의 선언이라는 얘기는 둘이 합쳐서 운동하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켜야겠어. 이게 정우의 선언이 됩니다. 정우의 선언, 26년에 조선민흥회,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잡으셨죠? 1927년 가볼게요. 우리 역사 가장 중요한 단체가 나옵니다. 신간회가 등장합니다. 연도도 알아야 합니다. 27년에 만들어서 1931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신간회 보겠습니다.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입니다. 합법적 단체입니다. 즉 총독부에 신고된 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지부도 설치되어 있어요. 전국에 각 지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신간회. 신간회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당연히 사회주의가 들어갑니다. 사회주의 플러스, 사회주의자 플러스.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구분할 건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란 누구하고 타협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타협주의라는 것은 일본 애들하고 타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즉 이광수, 채린, 채강, 육당 최남선 꽤 저명 인사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자치론이에요.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사람 주장은 뭐라고요? 자치론이에요. 자치론이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즉 식민지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식민지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 조선인이 조선을 통치한 걸 인정받자는 거예요. 이게 자치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1운동 이후에 여기 보세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방향이 무장투쟁으로 바뀌어요. 왜? 비폭력 가지고는 실패했잖아요. 쓴 잔을 마셨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무장투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사들이 어떻게 간도지역을 넘어간다고, 연해주까지 넘어간다고. 자, 많은 실력 있는 인사들이 무장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그런데 지금 자치론을 주장한 이강수의 주장을 보면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 갖다 우리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러요. 신간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간회 강령 중에 신간의 강령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필요 없고 요것만 꼭 잡으셔야 돼요. 기회주의자를 일제 배격한다. 기회주의자를 일제 배격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네를 뭘로 보고 있는 거지? 자치론자들을 기회주의자로 보는 거야. 기회주의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치론자들이야. 자치론자들을 일제 배격한다. 말이 배격이지. 내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너는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죽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일제 배격한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강수, 채린, 최남선들이 훗날 우리가 해방된 전국에 얘네들이 우리는 반민특위법을 만들어요. 그죠? 네. 이승만 정부 때 반민특위법을 만든다고. 네. 반민특위법을 만나서 얘들이 제일 1번 타자로 어떻게 해요? 구속시킨 애들이에요. 구속된 애들이에요. 네. 얘들 제일 먼저 잡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요.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네. 얘들이. 이강수, 채린, 최남선 이런 사람들. 자, 신간에 다시 갑니다. 다시 오세요.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구성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강령이 기회주의자를 일체 배격하겠다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즉 이와 같은 사람들 내 손에 잡히면 죽이겠다고 하는 게 신간의 강령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31년입니다. 하나 더요. 1929년이 되면 강주 학생운동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주 학생운동 하겠습니다만, 강주 학생운동이 발생됐을 때 신간에는 강주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런 질문 나오면 틀려요. 아셨죠? 제시를 뭐라 하는가요? 주도가 아니라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 조사들은 전국에 지부가 있으니까 전국에 이것을 알림리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강주학생운동은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 지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의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걸 계기로 어떻게 뻥 하고 터져나왔다는 거지. 강주학생운동은 강주학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터져나왔다. 조사단이 파견되고 전국에 알림이 역할을 되고 전국화 운동이 벌어진 게 강주학생운동이었다. 이건 신간회가 주도한 게 아니라 알림이 역할,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이게 신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잘 나간 신간회 1931년에 해체됐다고요. 해체 이유가 입니다. 해체 이유가 있습니다. 해체 이유는 코민테른의 태제라고 적겠습니다. 코민테른의 태제로 인해서, 태제란 말은 명령했다, 지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네, 러시아 말입니다. 코민테른도 어려운 단어죠. 자, 코민테른을 살짝 적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정도? 네, 러시아에서 만들었고 일국의 일단체를 인정하는 이런 제도, 일국 일단체만 인정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간회를 코민테른의 대한민국 지부 정도 생각했다. 일국이 1단체니까. 그럼 얘들 전부 다 뭐지 그러면? 다 빨갱이들이라고.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단체가 결과적으로는 코민테른이 되겠지. 그죠? 근데 31년쯤 돼서 이게 해체됐다고. 왜 해체됐을까? 봤더니 신간회는 빨갱이들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지. 누구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비타입적 민족주의 들어가 있잖아요. 순혈주의 빠져나왔잖아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요거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의 코민테른의 단체였던 신간회를 인정할 수 없게 됐다. 인정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거기 코민테른 단체 해산하세요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다고. 이게 코민테른 태제라고 한다고. 또는 뭐 11월 태제, 11월 하다 11월 태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31년이에요. 다시 합니다. 신간회 합법적 단체입니다. 아셨죠? 총독부가 해체시킨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코민테른의 명령에서 해체됐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1929년 가겠습니다. 강주 학생 항일 운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적는 이유가 있어요. 광주 광역시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 광주하고는 틀려요. 아셨죠? 한자가 달라요. 네, 좀 이따 경기도 광주도 우리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걸 한번 짚어드릴게요. 좀 덤으로. 네, 덤으로. 자, 광주 학생 운동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주까지 네, 통학하는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갈라치면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일본인 학생들과 그다음 우리 조선인 학생들 간에 같은 열차에 탔다는 거지. 근데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요즘 말로 치면 성희롱을 한 거지. 성희롱. 그리고 우리 정의 남학생 돌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희롱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겠죠. 근데 일본인들이 듣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본인들과 말다툼 결과 얘들이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열차 칸 안에서. 이게 이제 광주학생 운동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얘들이 전부 다 구속됐다는 거예요. 구속됐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인들은 전부 다 학교 와 있어. 그 당사자들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경찰서에 아직도 구금이 돼가지고 학교에 등교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구속은 억울하다는 거죠. 똑같이 싸웠으니까 쌍방 폭행을 했잖아요. 똑같이 구속하고 경중을 가리는 게 원칙인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야. 이게 이제 각 학교별로 다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석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선인 학생을 석방을 요구한다. 이게 일본이 이거 들어주지 않죠. 학생 석방 요구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사항이 들어주자면 어떻게 정치적 색깔로 항상 탈바꿈 하잖아요. 얘나 지금 똑같아. 예. 지금 식민 제국주의 교육은 잘못됐다. 정치적 비판이 이제 정치적 상황까지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게 강주학생 운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었다. 이게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커져 나갔다. 이걸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줬다고? 조선을 파견했던 신간의 역할이 꽤 큰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게 강주학생 운동입니다. 1929년까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 팁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하나 우리 적응 한번 해보자고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문제가 하나 터져 나오는데요. 요거 항상 물어보는 건 꼭 기억하실 건 시대 상황이다.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대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잡으셔야 돼요. 경기도 광주는 뭐냐면 연도를 물어본다고 꼭 잡으실 것.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서울입니다. 서울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개발될 때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합니다. 광주 이주합니다. 한 10만 정도가 이주하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차 태워서 경기도 광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살 수 있게끔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가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거나 주택을 만들어 이주시키는 게 대부분의 생각 아니에요? 갔더니 뭐예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무슨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시킨 것도 아니고 1970년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 할 때마다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 자, 허벌판에 강제 이주시켰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딱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 뭘까요? 크게 얘기해 만들려고. 집 문제. 집이 없어 일단. 네, 집이 없어. 또 밥 먹는 문제. 또 중요하지. 먹는 거 또. 응? 네? 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허벌판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게 다 도착해. 아무것도 없어. 자, 집 문제, 밥 문제. 이뿐이야?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 에이, 먹고 자고 뭐 해야 돼 우리가? 싸야지. 아니 먹고 잤으면 싸야 되는 큰 문제가 있잖아. 그죠? 문제는 허벌판에 어디 가서 싸냐고. 자, 남자는 대충 어디 가리기라도 해. 여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화장실이 없어. 가장 큰 문제가. 예. 다 안 적을게요. 이렇게만 적을게요. 예. 화장실이 없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불만이 폭발하겠죠. 예. 이게 이제 경기도 강주에 1970년대에 이런 소유 사태가 발생돼요. 즉, 어렵게 살았던 서울 사람들 전부 다 경기도 강주를 이주시켰는데 허벌판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옮겼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70년대 시대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박정희 정부식 선택지를 하나 고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사료특강에 아마 이거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19년, 26년, 그 다음에 27년, 그 다음에 신간의 강주학생운동까지 쭉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신간회가요. 네. 신간회가 별표 5개짜리예요. 비슷한 단체가 뭐예요? 신민회죠. 이거 몇 년에 만들어졌어요? 1900? 언제 해체됐어요? 11년에. 누가 만들었어요?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죠? 이게 주로 하는 게 뭐죠? 애국, 계몽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발판을, 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서간도로 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혜영 일가들이 여기에 대거 이동해서 우리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신민회와 신간회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다. 이거 두 개 다 별표 5개짜리예요. 네.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뭐 20문제 중에 하나는 나온다. 신민회, 신간회.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빠진 거 있나? 우리 책을 통해서 하나씩 보죠. 자, 538쪽. 538쪽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 봅니다. 60만세 운동.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다고요. 배경에 건오설 하나 밑줄 그어봐. 건오설. 밑줄만 그어, 밑줄만 그으세요. 그 다음에요. 주도 세력 보겠습니다. 중앙고등보통학교. 예.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나섰다는 거. 그 다음에 의 부분에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경문 보겠습니다. 조선민중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오타가 나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아니라요. 제국주의로, 네, 제국주의로, 네.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로 살짝 수정해 주시고요.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만세, 조선 독립 만세. 됐죠? 그 다음에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 토지는 농민에게 8시간 노동제 밑줄 그어볼까요? 8시간 노동제. 지금 8시간 노동제를 이미 26년에 주장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는 1970년대 이후에 전태일 사망 이후부터 8시간을 주장하거든요. 전태일이 주장한 게 8시간 노동이에요. 여성들 미신공을 12살부터 20세 미만의 미신공들을 하루 15시간을 돌린다는 거야.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휴식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얘는 15시간을 돌린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살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한 거야. 노동 3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게 8시간 근로한 게 이게 전태일이란 말이야. 1970년이야 그게. 그럼 봐요. 26년 했던 걸 70년 다시 하는 거야.
그 전태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 참고로 8시간에서 여백가 살짝 적어. 우리 참고로 꼭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970년에 전태일이 분신 자살한다고. 전태일이 분신 자살해. 이때 주장한 게 이제 8시간 노동 좀 시켜달라는 뜻이에요. 네. 핵심이에요. 왜? 이 당시에 노동은 당연히 15시간 하는 게 그냥 능사처럼 돼 있다는 거야. 우리 15시간 노동하면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다고 뭐 월급 더 준 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네. 8시간 노동. 이거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60만 세 운동은? 자,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죠? 8시간 주장하는 단체는 누구예요? 자본가들이에요?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은아. 8시간 노동자 이렇게 사회주의 영향으로 적어놓으세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 뭐예요? 지금 자각하는 거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아, 이게 8시간만 하는구나. 8시간만 해야 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간에 아까 얘기했죠. 별표 5개짜리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코민텔은 밑줄 긋습니다. 코민텔은 밑줄만 그으면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까요? 박스. 구성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봐봐요. 민족주의는, 자, 우파와 좌파가 있습니다. 우파에 자치론 밑줄 긋습니다. 자치론. 그 다음에 기회주의. 그 다음에 신령양성론 밑줄 그어봐요. 이 대표적인 인사 나왔습니다. 이강수, 김성수, 송진우, 채린 등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이 이 사람들은 자치론자들이에요. 그죠?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무장투쟁가들에게는 이강수나 김성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아까 이강수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할 때? 뭐 했습니까? 독립신문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고요. 변절됐다고 쉽게 얘기해서. 변절됐다고. 좌파가죠. 반자치론, 비타협론, 선독립, 절대독립, 신서구, 안재홍, 권동지 다 몰라. 안재홍은 알아두셔야 되겠지. 안재홍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겠지. 안재홍은 학자 출신의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학자 출신의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학자 출신이면서 독립운동한다. 책 하나 알아야 되겠죠. 안재홍이 쓴 책. 조선상고사 감. 조선상고사는 신채호고요. 조선상고사 감을 쓰는 것은 안재홍입니다. 조선상고사는 신채호. 조선상고사 거울 감자가 들어가면 안재홍. 나는 신채호 선생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역사를 고대사에 찾아보겠다. 우리의 뿌리를 전기를 고대사에 찾아보겠다. 상고사에서 찾겠다. 조선상고사 감. 시험 잘 나옵니다. 조선상고사 감과 조선상고사를 구분하는지 는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조선공산당 운동, 무정부주의자, 대표적인 인물, 박헌영, 김일성, 김호목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창립, 조선민흥의 밑줄, 정우의 밑줄, 신간의 창립 밑줄. 네. 꼭 잡아야 할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활동, 강조학생 학연운동의 조사단 파견의 밑줄만 그으세요. 다 이미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해체, 코민테른의 밑줄 긋죠. 코민테른의 해체. 그 다음에 강령 보겠습니다. 강령의 세 번째 것.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일제히 배격한다. 별표. 네. 그게 누굽니까? 아까 이강수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한 페이지 넘깁니다. 문제를 넘어갔네요. 문제 쭉 패스. 여기는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풀어주지 못하는 거니까. 548쪽 강조학생운동. 연도에 오셔야 됩니다. 1929년. 두째 줄 원인 강주와 나주 통학 열차 정도만. 그 다음에 전개 가겠습니다. 신간에 밑줄 긋습니다. 조사단 파견. 됐죠? 경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 나올 것 대비해서. 학생 대중이 학생 나오면 무조건 찾아가면 되겠죠. 학생의 밑줄 그어야 되겠죠.
학생 대중에 걸기하라. 검거든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용감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걸기하라. 전사에 힘차게 싸워라.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하면 학생들이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죠? 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재판관에게 일본 말을 요구해요. 재판 받을 때 학생들이요. 나는 조선인이요. 조선말로 하겠소.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거의 대부분 조선말로 법정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 관공서 들어가면 다 일본말을 해야 돼. 네. 학교 들어갈 때도 일본말로 거의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선인이요. 나는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말로 대답하겠어. 조선말로 질문하시오. 재판관에게.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네. 그런 대찬 학생들이 재판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대중적 사회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운동 대표적인 게 천도교, 방정환 선생.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5월 5일 날 치렀던 어린이날도 천도교에서 주로 주장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린이라는 잡지에 밑줄고 있습니다. 잡지. 그 다음에요. 청년운동 대표적인 게 방정환의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청년운동 보겠습니다. 강연회, 토론회, 운동회, 야학을 통해서 주로 이와 같은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밑에 동맹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 청년 총동맹 있죠. 기억하실 것은 연도 예금 몰라도 돼. 대신 뭘 잡으면 돼? 조선 잡으라고. 조선 잡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 다시 한번. 그럼 사회주의 운동이 언제 들어온다고? 3.1운동 이후니까 20년대라는 얘기잖아. 조선이라는 단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뭐로 잡으면 되는 거야? 1920년대 이후로 잡으면 돼. 그 연도 외우지 말라고. 됐죠? 조선이라는 단체가 나오면 아셨죠? 네. 대신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만 외워야 돼. 원산 노동자 총파업만 1929년 잡으면 나머지 다 20년을 잡으면 돼. 아셨죠? 네. 그리고 살짝 적어놔, 팁으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이야.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이고, 조선이라는 들어간 단어는 무조건 다 20년대야. 연도 외우지 않으셔도 돼. 형평사운동 보겠습니다. 1923년 연도 알아야 되고요. 자, 살펴보죠. 형평사운동이란 1920년대 천민계급, 일종의 백정이죠. 백정들이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말합니다. 배경, 갑오개혁도 이미 신분제 철폐됐다는 사실 아시죠? 1894년에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밑바닥에는 아직까지도 천민들에 대한 무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장 무시하는 그게 이거였다고 그래요. 네. 무시하는 그 배경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학교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가게 되면 학생들에게 도안이라고 해가지고 백정이라는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출석부에다. 홍길동, 이길동, 니네 아버지가 백정이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숨기고 있는데 벙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눈초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 아버지가 백정이었단 말이지? 같이 놀아를 상대가 아니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결정적인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발소 이용한 고객들이 백정이 이발하고 있는데요. 백정 앞으로 받으시면 이발소 안 옵니다. 이발소 주인을 사장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중 목욕탕. 백정들이 와서 있어요? 아니 벗으면 꽃 같은 사람인데 목욕탕에서 무슨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장 결정적인 거, 교회 예배. 교회 예배에서 예배 시간을 다르게 달라는 거야. 기존의 양반들의 기독교인들이 저희들 같은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백정하고 같이. 다른 시간을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1, 2, 3번은 참아볼 수 있어. 그죠? 사회 문제니까. 근데 자유평등 박애를 주장한, 평등을 주장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 시간을 달리 해달라는 얘기는 이네들을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전개 경남 진주입니다. 이러면 진주 사고 많이 터지죠? 그죠? 경남 진주 밑줄 하는 것이고, 형평사가 창립되었고, 언론과 사회주의계에 적극적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의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의, 호족에서 백정신분 표시를 삭제하기 시작했고, 백정 자녀의 학교 입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 시지문 가겠습니다. 사료 준비합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거로 아 등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왔던가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아 등의 근무라고 설정하는 것은 정확한 바이다. 비하고 천하게 굴하는 자는 누구였던가? 아, 그것은 아 등의 백정이 아니었던가? 형평사운동 포스터 보셔야 됩니다. 형평 글자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대표적인 게 진주 옥봉리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 사이에 예배 시간을 달리해준 사건이 터져나온 것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됐죠? 형평이란 말은 아시죠? 고기를 살 때 저울을 얘기하는 거야. 한 근짜리 저울, 두 근짜리 저울 추가 있다고 이렇게. 고기 한 근 주세요 어떻게?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형평이 맞으면 어떻게? 한 근이 되는 거야. 부족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이걸 형평사 운동이라고 한다고.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고깃집에 거울을 살 때 옛날 그 재래식 거울들 있잖아요. 저울들. 요걸 사용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길까요? 문명퇴치운동. 조선일보 했던 것들이죠. 네, 농촌개몽운동, 문자보고운동, 동아일보 부나르도운동. 네, 31년. 그다음 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손기정에 우승하고 난 이후에 일장기 말소 사건, 동아일보. 연도 물어볼 거예요. 36년 일장기 말소 사건.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었겠죠. 조선 사람이긴 하지만 요거 이제 일장기를 지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조선의 강습회 있다는 정도. 수양동호회, 이건 7급하는 사람만 아세요. 수양동호회.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온 흥사단의 한국 지부가 수양동호회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부나르도운동 포스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장기 손기정 선생의 베를린 마라톤 달고 난 다음에 일장기가 보였던 것이 좌측에 보시면 사라졌죠. 일장기 말소 사건. 네. 그 다음에 민족문화수호운동 가겠습니다. 민족문화수호운동. 첫 번째. 지울까요? (551페이지) 짧은 시간에 다 많이 못하고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 한국사 애국 구분. 한국사 시험이거든요, 이것은. 그럼 당연히 한국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생각을 가져오는데 보겠습니다. 타율성론. 한국사는 예세 간섭에 의해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해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타율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임나일본부설이다. 임나일본. 일본 애들이 어느 시기에 신라 땅 어느 낙동강 하구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통치했다는 거. 이게 임나일본부설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가당치 않습니다. 왜 가당치 않을까요? 아니, 3세기, 4세기에 일본에서 우리 낙동강 하류를 지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군사 인력이 이동하는 거 불가능해요. 조선들이 일단 배를 만들 기술이 없어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전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본의 전제정책 언제 이루어져요? 임질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다고? 전제정치. 기초가 이거 약하면 안 되는데. 일본의 전제정치가 이루어진 것. 7세기 돼야 이루어진다고. 왜? 신라에서 일본에 뭘 전파해줘요? 화문정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야 된다고. 화문정이 가장 전제정책 뒷받침하는 사상이라고. 이게 7세기 가야 등장한다고. 신라의 화문정 누구예요? 이거 누가 전파해줘요? 일본에다가요? 야, 이거 먹어 하고 누가 전파해줘요? 우리 모의고사 한번 나왔잖아. 주간 모의고사에. 다 까먹었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고 공부는 공부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안 돼. 네. 자, 하음종은 전제정치를 뒷받침해 사상적 기반이 된다고요.
왕이 독재를 할 수 있고 모든 법을 다 만들어낸 시기를 전제정치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7세기 가야 이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7세기 돼야만이 전제정치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하물며 3세기, 4세기에 낙동강하고의 신라 땅 어느 일부분을 지금 통치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교역은 할 수 있었겠지. 왔다 갔다. 그지? 또는 무역소 정도는 조그만 방 하나를 만들 수 있었겠지. 근데 이 지역을 통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요즘엔 일본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체성론. 한국 사회는 내적 발전 없이 고대사회 단계에 정체되어 있다. 자, 봐봐요. 우리 역사 순서를 보면 이렇게 출발할 때 어떻게 하죠? 선사시대부터 출발하죠. 그죠? 선사시대.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고대국가. 우리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발달하면 어디로 가죠, 이제? 중세국가로 가죠. 이거 우리 보통 고려란 나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근세국가 얘기하죠. 이게 뭐죠? 조선이죠. 그 다음에 우리 뭐죠? 현대사라 우리 말하죠. 근현대다. 이건 우리 1863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를 통상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를 또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딱 수습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전하지 못했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고려라는 나라에 있어요, 없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우리가 딱 여기 수습됐다,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일본 애들이 이게 뭐예요? 세계의 정치사적 관점에서 봤을 경우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일본 애들 생각이에요. 선생님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학회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일본 애들이 봤을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대국가에서 딱 멈춰있다. 고구려 백제에 딱 멈춰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겠다. 비판하고 있다고. 그럼 비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박해야지. 야, 무슨 소리야. 반박해야지.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야, 니네 이거 보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봤네? 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봐보겠다. 뭐죠? 그건 뭐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지. 세계의 발전사가 봤을 때 정치적 관점 이렇게 되는데 정치적 관점도 옳지 않지만 나는 경제학자야. 누구? 백남훈 선생이 봤을 때는 백남훈 선생은 사회 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552쪽 봅니다. 552쪽에 백남훈 봐보시죠. 백남훈의 별표 한 3개 하겠습니다.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7급의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최근에는 3년 전부터는 9급에 계속 출제돼. 매년 한 번씩 출제돼. 9급에 이제 완전 일반화된 문제가 돼버렸어요. 백남훈 잡으셔야 되고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다. 책도 알아야 돼.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했다. 그리고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밑줄 그어야 돼. 일본의 주장은 정체성론을 비판했고 이 사람이 보는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경제적 관점 첫 번째 뭐라고 보나요? 삼국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전에 저기 선사시대 이전에는 경제의 주체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의 주체, 생산의 주체가 노예였다는 거야. 이건 세계적 관점 다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삼국시대는 노예들. 왜? 우리 삼국시대 싸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치열하게 싸우잖아. 죽이고 살리고 산 사람들 뭐 노예 잡아올 거 아니야. 노예들을 어떻게 경제 주체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세계적 관점 동일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 잠깐 빠졌군요. 삼국 이전에는 원시공산사회, 그 다음에 노예제도, 그 다음에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는 동양적 봉건사회다. 동양적 봉건사회다. 네. 통일신라 시대부터 그 다음에 조선시대까지는 동양적 봉건사회다.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이거. 뭐? 봉건사회. 뭐예요? 주종관계 얘기한다고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주인이 종을 시켜서 생산의 주체가 얘들을 되게끔 만들었다. 동양적 봉건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주종관계를 통해서 생산의 주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76년에 우리가 개항이 되죠.
서양에 이식된 서양에 이식된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지극히 비슷하다는 거죠. 세계적 경제적 관점에 몇 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76년부터 서양에 이식된 서양의 자본주의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장하는 이 정체성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박해야 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당파성론 갑니다. 당파성론. 한국 사회의 오랜 당파 싸움은 분열성이 강한 민족성에 기한다. 우리 굉장히 비판하죠. 되게 기분 나쁘죠. 당파성. 요즘 지금 뭐죠? 붕당이고 정당이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애들은 이런 당파성을 분열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하거든요. 뭐로 본 거죠? 당파를? 이렇게 본 거예요. 남인 북인 다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야, 니네는 이것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파성은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게 이걸 당파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동인, 서인은 어디 갔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동인이 이렇게 분파된 거 아시잖아요. 이거? 서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분파된 거 다 알아요. 요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리들 주장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됐죠? 다시 한번 주도 단체 보겠습니다. 주도한 단체.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 밑줄 긋고요. 조선사 편찬위원회 밑줄 긋고요. 조선사를 발간했다. 조선사도 밑줄 긋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죠, 이제. 조선사 편수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동경 제국대학에 역사학부에 유학을 가요. 그리고 일본인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제국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지. 일본이 당연히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고 통치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역사학부 교육을 받게 됐다. 지극히 주관적인 교육을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총독부에 온다고요. 총독부 산하에 있는 단체가 우리 조선사를 편찬하는 기구가 조선사 편수회라고. 이게 취업이 된다고요. 요즘 굉장히 좋은 취업을 한 거죠. 국책 사업을 하는 연구소에 취업한 게 굉장히 잘한 거지. 근데 이건 잘할 수가 없죠. 왜? 우리 역사를 애고가는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편찬하는 이게 조선사라고요. 조선사가 시험에 잘 나와. 아셨지? 애국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역사학부 나온 애들이 일본에 가서 교육받고 일본식의 편제를 만들고 우리가 당연히 일본의 종속적인 관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 책 제목이 조선사라고. 그럼 이게 지극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 제국대학에 교육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뭐죠? 주관적 사관을 가지고 책을 편찬했다는 거지. 그럼 주관적인 것은 객관의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객관적 사관으로 써야 된다는 걸 얘들 주장하겠지. 야, 니네 이거 쓴 거 말이야.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실제 어디에 있어? 이런 내용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증명할 수 있냐고 반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우리 앞글자 닫아가지고 뭐라 불러? 실중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한다고. 이 단체가 뭐예요? 그렇지.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진단학회라고.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고, 아, 이래서 진단학회가 나왔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식사하고, 네, 다음 시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